어둠은 말을 하지 않지만 그날 골목은 분명히 늦었어라고 속삭였다. 지은호는 순간 귀를 막고 싶었다. 발자국 소리가 자신의 그림자와 겹치며 뒷목을 타고 오를 때 심장은 제멋대로 달리기 시작했다. 평소에 수없이 오가던 길인데 그날따라 낡은 가로등 불빛은 심장을 더 빨리 뛰게 만들 뿐 안도감을 주지 못했다. 발걸음을 늦추면 뒤에서 누군가도 똑같이 속도를 늦추었다. 호흡을 죽이면 똑같이 호흡이 멎는 듯한 정적이 따라붙었다. 처음엔 착각이라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갑자기 코끝을 스치는 술 냄새와 낮게 튀어나온 웃음소리가 모든 희망을 지워버렸다. 집으로 가는 골목은 평소보다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인테리어 현장에서 종일 일하고 나면 발끝이 저릿저릿해지곤 했는데 그날은 유난히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뒤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밟히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거든요. 처음엔 공사판에서 묻은 피곤이 장난을 치는 거라고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지은호가 속도를 늦추자 낯선 발소리도 똑같이 천천히 변했는데요. 그때부터 뒷목이 서늘해지더라고요. 혼자네. 누군가 중얼거리듯 던진 한마디가 골목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세 남자의 얼굴이 번갈아 드러났습니다. 입꼬리는 느슨했지만 눈빛은 전혀 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길을 가로막았고 태로는 반 박자씩 줄어들었습니다. 지은호는 가방을 가슴에 바짝 붙이고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 지금 집에 가는 중이라서요. 길 비켜주시면. 말끝이 스스로도 들릴 만큼 얇게 떨렸습니다. 급하면 잠깐만 얘기하고 보내줄게. 덩치가 큰 남자가 발을 내디뎠고 은근히 기압이 걸리듯 공기가 눌렸습니다. 발바닥이 뒤로 물러나려는 순간 뒤편에서 묵직한 음성이 또렷하게 날아왔습니다. 그만해라. 저 아이는 건드릴 상대가 아니다. 예상 밖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상철이었습니다. 61의 나이인데요. 눈빛이 또렷했고 말보다 존재감이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네를 오래 걸어 다니는 습관이 있어서 새벽과 밤의 얼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오늘은 편의점에 들렀다가 골목의 공기가 거칠어지는 걸 느꼈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냥 가던 길 가세요. 남자 하나가 쓴 웃음을 흘렸지만 이상철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 딸한테 그만해라. 그 목소리는 과장되지 않았는데요. 대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한마디에 숨이 조금 돌아오는 걸 느꼈습니다. 남자들의 눈빛이 서로를 스쳤습니다. 분위기가 삐걱이며 미세하게 틀어졌는데요. 그 틈을 타서 지은호는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덩치 큰 남자가 더 다가오려던 차에 이상철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다시 말한다. 저 아이에게 손대면 내가 끝까지 찾아갈 거다. 건조한 문장인데도 기세가 느껴졌습니다. 세 남자는 결국 혀를 차며 비켜섰고 욕설을 몇 마디 던지다가 골목 그림자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안도의 숨이 나왔지만 다리가 말처럼 쉽게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상철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은호야, 괜찮냐? 그제야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시야가 잠깐 흐려졌다가 돌아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늦은 밤엔 혼자 다니지 마라. 세상은 생각보다 매정하다. 그 말투는 꾸짖음 같으면서도 묘하게 다정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하려는데 혀끝이 자꾸 굳어져서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골목 끝을 돌아나간 남자 중 한 명이 주차장 그늘로 숨어들어 휴대폰을 꺼냈거든요. 끝났습니다. 중간에 동네 할아버지가 끼어들어서요. 반대편에서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는데. 전화를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지강호였습니다. 지은호의 24 남동생, 식당에서 알바를 하다가도 큰돈 얘기만 나오면 눈빛이 반짝이던 그 지강호 말입니다. 남자는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자기가 그 여자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몇 초간의 침묵이 이어졌고 그 뒤로 비릿한 웃음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라. 재밌네.
지강호의 음성엔 질투와 초조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가 생각하던 판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기분이었을 텐데요. 그 미세한 어긋남이 오히려 더 위험한 쪽으로 그를 밀어붙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호는 공사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카페 인테리어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어제 급하게 달아둔 문손잡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손잡이는 작은 물건이지만 손이 매일 닿는 자리라서 더 정직한 물건이라고 늘 믿었거든요. 이 각도는 아닌데요. 드릴을 다시 쥐는 순간 뒤에서 낮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침부터 열심히네요. 박성재였습니다. 말끔한 셔츠에 군더더기 없는 구두, 늘 반듯한 인상이었는데요. 오늘은 눈 밑에 피곤이 살짝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제 늦게 들어갔다면서요. 괜찮아요? 그는 진심으로 묻는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성재 씨는 어제 회의 있다고 하셨죠. 있었는데요. 결국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요? 아버지 회사 경영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겠다고요. 지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성재는 늘 한 발 떨어져 세상을 내려다보는 사람 같았는데요. 갑자기 한복판으로 뛰어든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입 밖으로 나온 질문은 조심스러운 톤이었는데 궁금함은 선명했죠. 성재는 한동안 답을 하지 않다가 짧게 웃었습니다. 책임이라는 단어가 문득 무겁게 느껴지는 날이 있더라고요. 도망치고 싶을수록 더. 지은호는 그 말에서 묘하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자신의 어제 밤과 겹쳐 들리는 말이었거든요. 개인전도 곧이죠? 질문을 돌렸더니 성재가 눈을 빛냈습니다. 네. 오프닝 날 문손잡이부터 제가 잡아도 되나요? 농담처럼 말했지만 표정은 진지했는데요. 지은호는 웃음으로 얼버무렸습니다. 문손잡이는 누구든 잡으면 되죠. 말은 가볍게 흘렸는데 마음속에서는 작은 파문이 오래 남았습니다. 현장 한쪽에선 봉사활동에서 함께 지냈던 친구들이 드나들며 타일을 맞추고 조명을 점검하고 페인트의 마감을 살폈습니다. 그 사이로 이지혁이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흰 티셔츠에 페인트가 군데군데 묻어 있었는데 그조차도 정갈해 보이는 사람이었죠. 그는 들어오자마자 문짝의 경첩각을 확인하고 바람이 통할 때 스윙이 부드러운지 살폈습니다.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지는 종류의 사람이라고 지은호는 예전부터 느꼈습니다. 선배, 어제 아버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버지는 원래 그래. 어릴 때도 누가 잘못하면 꼭 나서서 말렸거든요. 네. 그게 참 고마웠습니다. 짧은 대화였는데도 지은호는 숨이 길게 들이마셔지는 걸 느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마음을 고백했다가 부드럽게 거절당했을 때의 그 서늘함이 순간 스쳤는데요. 이상하게 오늘은 그 기억이 예전만큼 아프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의 공포가 누군가의 결단으로 멈춰 섰다는 사실이 마음의 어떤 층위를 천천히 풀어주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점심 무렵 정순이의 식당에는 김이 서렸습니다. 육수 냄새가 주방을 메웠고 밥 짓는 냄새가 포개져 올라왔습니다. 그 공기 속에서 지강호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엄마, 지금이 매각 타이밍이에요. 권리금도 높게 받을 수 있고요. 그 돈으로 제가 운용하면 1년이면 2배는 만들 수 있다니까요. 그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숫자를 내밀었는데 숫자는 늘 그의 편이었습니다. 문제는 숫자 뒤로 사라지는 현실이었죠. 정순이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강호야, 지난번에도 2배 얘기했었지. 그때 결과가 어땠는지, 엄마가 밤마다 무슨 마음으로 버텼는지 내 기억에서 지워졌니?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오래된 상처가 스며 있었습니다. 지강호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건 운이 나빴던 거고요. 지금은 다릅니다. 그는 늘 지금은 다르다고 말했는데요. 그 말이 반복될수록 정순이의 가슴은 더 좁아졌습니다. 이 가게 누가 시작했는지 알지? 내 누나가 내 살림살이 챙기던 돈 모아서 시작한 거야. 엄마 노후라고 이름 붙여서 버텼고. 그러니까 기회를 잡아야죠. 계속 국 끓이고 반찬 담는다고 미래가 생겨요.
그 국이랑 반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야. 공기는 금세 뜨거워졌고 모자의 말은 자꾸만 엇나갔습니다. 누나는 과한 욕심이 없어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나선 거고요. 지강호의 눈빛은 묘하게 비틀려 있었는데요. 그 속에서 내가 맞다는 신념과 내가 인정받아야 한다는 갈증이 동시에 반짝였습니다. 정순이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그치면 더 멀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손목을 붙잡았거든요. 저녁이 되자 이상철의 집에는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김다정은 반찬을 차리면서도 식탁에 둘러앉은 얼굴들을 살폈습니다. 지혁아, 밥부터 먹어라. 네, 엄마. 이지혁은 여느 때처럼 짧게 대답했고 이지환은 휴대폰을 뒤집어 놓으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이수빈은 화사한 셔츠를 입고 의자에 앉았는데요. 거울 대신 물컵에 비친 자기를 한번 보고는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엄마, 이번에 저한테 괜찮은 자리 들어왔어요. 조건이 꽤 좋아요. 조건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먼저야. 김다정이 말하니 이상철이 덧붙였습니다. 사람 쉽게 보지 마라. 좋은 조건은 흘러가지만 습관은 남는다. 아버지, 저도 쉽게 생각하는 건 아닌데요. 그냥 제가 조금 더 나은 곳으로 가고 싶다는 마음도 있잖아요. 이수빈은 솔직했는데요. 계산이 빠르다는 말이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 이야기를 해도 손에 얹어보는 무게를 먼저 떠올리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그때 조옥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젊을 땐 사랑이 밥값보다 더 중요한 날도 있지. 그래도 밥은 꼭 먹어야 하고. 모두가 웃었고 김장수가 기침을 한번 하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사랑도 좋지만 돈 없으면 사랑도 힘드네. 농인지 진담인지 모를 한마디에 공기가 살짝 변했습니다. 이상철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지혁아, 내 얼굴이 더 여위어 보인다. 괜찮습니다. 요즘 일이 조금 많아서요. 일 많을 땐 잘 먹어야지. 김다정이 밥을 더 퍼주자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평범한 장면 속에서 가족의 숨은 균열과 다짐이 동시에 지나갔습니다. 밤이 찾아오자 도시는 금세 또 다른 얼굴을 꺼내 보였습니다. 사무실에 불이 하나둘 꺼지고 대신 회의실 한 칸에서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박성재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낮에 꺼낸 선언이 머릿속에서 여러 버전으로 되감기고 있었는데요. 박진석의 표정, 임원들의 시선,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의 떨림까지도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그가 경영에 발을 들이기로 결심한 날은 이상하게도 아침에 우연히 본 그림 때문이었습니다. 캠퍼스 위에 번진 색 두 개가 서로를 삼키지 않고 겹겹이 투명해지는 걸 보고 밀어낸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구나 하고 생각했었죠. 도망치며 버텨온 감정이 더 이상 투명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인정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로비를 지나는데 밖에서 누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수빈이었습니다. 오빠, 오늘 같이 밥 먹어요. 성재는 잠시 망설였는데요. 결국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수빈이 품에서 꺼낸 꽃다발이 화려하게 빛났습니다. 오빠, 나 오빠 좋아해요. 숨기지 않고 그냥 솔직하게 말할래요. 성재는 말을 잃었습니다. 회사에서 막 첫 문장을 꺼낸 날 누군가가 사적인 첫 문장을 자신에게 건네고 있었거든요. 그의 눈동자에는 놀람과 당황,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온기가 차례로 스쳤습니다. 같은 시간 다른 집에서는 또 다른 종이장이 식탁 위로 밀려났습니다. 고성희가 두꺼운 서류를 박영라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네가 살 길이다. 서명하자. 영라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과 살고 싶어요. 고성희는 단호했습니다. 감정은 사치야. 우리는 성공으로 증명해야 해. 영라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복도 끝에서 지환이 그 장면을 듣고 있었는데요.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가씨, 이게 청춘입니까? 말은 목구멍 끝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는 당장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손이 허공을 허우적거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무렵 골목의 공기가 또다시 변해갔습니다.
이지혁은 카페 근처 뒷길에서 낯익은 그림자를 마주쳤습니다. 지강호였습니다. 강호야, 어제 일 내가 개입했지. 지강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형이 뭘 알아요. 누나는 만날 착한 척만 해요. 제 길 망치면서요. 누나가 왜 잘 돼야 하는데요. 누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지혁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형은 누나만 보죠. 난 매번 그림자예요. 엄마도 누나, 선배도 누나. 다들 누나만 좋아하지. 말끝이 갈라졌습니다. 분노의 표면 아래 깔린 서러움이 비집고 올라오는 듯 했는데요. 그 서러움이 방아쇠를 당기는 손과 연결될까봐 이지혁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지금이라도 멈춰라. 네가 더 먼 곳으로 넘어가면 돌아올 자리는 점점 좁아진다. 지강호는 코웃음을 치고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그때 어딘가에서 발걸음 소리가 서너 개 더 붙었습니다. 그림자들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손에 뭐가 들려있는지 분간이 어려웠는데요. 분위기는 분명 좋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컸다가 작아지고 다시 커졌습니다. 골목의 공기는 갑자기 갈라지듯 긴장했는데요. 지강호는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는 손짓 한 번으로 사람들을 물리고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바람은 땀 냄새와 쇠뇌를 섞어 퍼뜨렸습니다. 이지혁은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도로 뛰는 속도를 찾을 때까지. 그리고 한 가지를 정했습니다. 지은호, 이제 내가 내 곁에 더 가까이 서 있겠다. 정순이의 밤은 길었습니다. 식당 문을 닫고 나면 빈 의자들이 한꺼번에 말을 거는 것처럼 시끄러웠거든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휴대폰 화면에는 지강호와 나눴던 메시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강호야, 그만해라. 누나는 죄가 없다. 답장은 오래오래 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다가 지쳐 눈을 감았다가도 띠링하는 소리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러나 화면에는 광고 메시지뿐이었습니다. 그때마다 가슴이 허해졌습니다. 내가 엄마 맞나? 둘 다 지켜야 하는데 매번 한쪽이 부서진다. 그리고 새벽 1시가 넘어갔을 무렵 짧은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엄마는 간섭하지 마. 그 문장 하나가 칼날처럼 손바닥을 스쳤습니다. 정순이는 무릎 위에서 손을 모았습니다. 그 손은 국물을 휘젓고 반죽을 나누고 상처를 덮어주던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손이 아이 둘을 나눌 수도 붙일 수도 없는 손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카페 공사장은 분주했습니다. 전등을 달고 바 테이블을 고정하고 시트지를 마감했습니다. 지은호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잠깐 보다가 웃었습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그 말은 자신에게였고 동시에 유리창에 비친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건네는 위로 같았습니다. 그때 이지혁이 다가와 종이컵을 내밀었습니다. 따뜻한 차였습니다. 어젯밤엔 잘 잤어? 아주 잘은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괜찮아졌습니다. 괜찮다는 말 너무 자주 쓰지 마. 왜요? 괜찮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네가 진짜 괜찮다고 믿는다. 그리고 더 이상 묻지 않는다. 그 말에 지은호는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마음의 문턱을 누군가 손끝으로 슬쩍 만지고 지나간 느낌이었습니다. 잠시 고개를 숙인 뒤 그는 짧게 웃었습니다. 선배는 가끔 잔인하게 솔직하시네요. 잔인하더라도 솔직하려고 한다. 그럼 오늘은 저도 솔직해질게요. 사실 무서웠습니다. 어제는 정말. 지금은 덜 무섭고요. 아마도 누군가 같이 서 있어서 그런가 봐요. 잘했어. 그 말.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묘하게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온기는 아주 먼 곳에서 밀려오는 찬 기류에 곧 덮일 예정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판을 키우고 있었거든요. 회사에서는 박성재가 또 다른 회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숫자와 그래프가 아닌 사람의 얼굴을 읽어야 하는 회의였습니다. 박진석은 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리스크는 누가 책임지나? 제가요.
자본의 흐름을 이해했나. 완벽하진 않지만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박진석의 눈이 길게 머물렀습니다. 그 시선은 사랑과 감시, 기대와 의심이 한 줄로 엮인 시선이었습니다. 회의실 밖으로 나와 복도를 걸을 때 성재는 갑자기 가슴이 묵직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순간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지은호. 문손잡이를 아주 조금만 기울여도 하루의 리듬이 달라진다고 말하던 그 목소리. 그는 문득 회사의 문손잡이도 바꿔 달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 무겁거나 더 가벼운 것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순간 맞다고 느껴지는 그것으로. 오후 이수빈은 성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빠 오늘 저녁 시간 돼요. 성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잠깐은 가능이라고 답했습니다. 나가보니 이수빈은 웃고 있었고 옆자리에는 박영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수빈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영라 언니랑 제일 좋아하는 케이크 오빠도 좋아할 것 같아서요. 영라는 조용히 미소를 보였습니다. 말수가 적은 대신 눈빛이 또렷한 사람이었는데요. 오늘은 어딘가 멀리서 바람을 맞고 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성재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영라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지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 말은 얇고 단단했습니다. 어머니 고성이가 놓고 간 서류의 무게를 홀로 들고 있는 느낌이 퍼졌습니다. 세 사람은 잠깐 웃고 케이크를 나누었는데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버티는 법은 대체로 비슷했습니다. 단 것을 한 입 먹고 다음 숨을 조금 더 길게 들이마시고. 해가 저물 무렵 정순이는 시장에서 남은 장을 보며 걷고 있었습니다. 노란 조명이 비닐봉지 위로 떨어져 반짝였습니다. 그때 툭 어깨에 무엇인가 부딪혔습니다. 지강호였습니다. 엄마. 서로의 목소리는 동시에 가벼웠고 동시에 무거웠습니다. 말하지 않은 게 많을수록 목소리는 비슷한 방식으로 흔들렸거든요. 엄마, 내가 틀린 건 아니에요. 누나가 너무 착해서 그래서 내가 대신 길을 열어주려는 거예요. 길을 여는 건 좋은데 다른 사람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면서 열면 안 되지. 엄마는 왜 늘 나한테만 엄격해요? 너한테만이 아니라 너니까. 둘은 길가에 서서 오랫동안 말했습니다. 대화는 몇 번이나 같은 자리를 맴돌았지만 그래도 그날은 이상하게 서로의 눈을 더 오래 바라봤습니다. 마지막에 정순이가 덧붙였습니다. 강호야, 누나를 미워하는 마음 속엔 네가 너를 미워하는 마음이 섞여 있어. 그걸 먼저 풀어야 한다. 지강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 말은 약속처럼 들리지 않았지만 완전한 거절도 아니었습니다. 종종 그런 반쪽짜리 대답들이 다음 장면을 바꾸곤 합니다. 밤 도시의 불빛이 선명해질 때 골목은 다시 침묵의 무늬를 깔았습니다. 지은호는 공사일을 마치고 늦게 귀가했습니다. 문 손잡이를 돌리는 순간 손끝에 낯선 느낌이 스쳤습니다. 누가 몰래 바꿔 달아놓았나. 금속이 아주 미세하게 가벼워졌고 미끄러지는 각도가 달랐습니다. 그 작은 변화를 손이 먼저 기억했습니다. 이상하다. 그러나 피곤이 먼저 앞섰습니다. 샤워 물줄기 아래에서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했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어느새 고개가 떨어졌습니다. 그 무렵 창밖 어둠 속 한 지점에서 누군가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강호였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불 꺼진 창을 올려다봤습니다. 누나, 이제 시작이야. 낮게, 아주 낮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은 화면이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했고 전송되지 않은 메시지 창에는 지워졌다 써진 문장들이 겹겹이 쌓였습니다. 그는 아직 어떤 문장을 보낼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때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칼날보다도 끝내 보내지 않은 문장들입니다. 다음 날 카페는 드디어 시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한 명, 두 명 들어왔고 커피 향이 처음으로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픈하면 기본 메뉴에 이거 넣자. 베이커리 동선 이렇게 가는 게 어때요? 소란스럽고 따뜻한 의견들이 날아다녔습니다. 그 사이에서 지은호는 자꾸만 문 쪽을 봤습니다.
어제 느낀 이질감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결국 드라이버를 꺼내어 사소한 부분을 다시 조정했습니다. 이제야 맞는 느낌이네요. 손끝에서 딱 하고 올바른 자리에 들어맞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는 이상할 만큼 마음을 안심시켰습니다. 오후 늦게 이지혁이 작은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인테리어에서 제일 마지막에 붙이는 것. 상자 안에는 작은 표지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문을 천천히 닫아주세요. 지은호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선배가 이런 것도 챙기세요. 손잡이만 바르면 다 된 것 같아 보여도 사람의 손이 닿는 문장은 마지막에 붙여야 하니까. 문장이요? 응. 손을 멈추게 하거나 더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는 문장. 그게 공간의 예의 같아서요. 그 말이 지나간 자리에 한동안 따뜻한 여운이 남았습니다. 지은호는 표지판을 문 옆에 붙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마음에도 하나 붙여두고 싶다. 천천히 닫아달라고. 그날 저녁 박성재의 개인전 프리오픈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캠퍼스에는 겹쳐진 색들이 서로를 삼키지 않고 나란히 투명해지는 순간들이 펼쳐져 있었는데요. 그 앞에 선 사람들의 표정이 비슷하게 변했습니다. 처음엔 고개를 갸웃하더니 조금 뒤에는 호흡이 길어졌고 마지막엔 입가에 미묘한 선이 생겼습니다. 지은호는 한참 동안 한 그림 앞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파란색이 노란색을 밀어내지 않고 노란색이 파란색을 질식시키지 않는 장면. 이런 게 가능하구나. 그때 박성재가 다가와 섰습니다. 와줘서 고마워요. 좋네요. 묘하게 조용해지고요. 같이 조용해져서 다행입니다. 성재 씨. 네. 오늘은 축하만 할게요. 다른 말은 다음에. 그 다음을 제가 기다려도 돼요. 기다려도 된다고 말하는 게 오늘의 축하일지도. 두 사람의 대화는 그날의 가장 부드러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한쪽 구석에서 이수빈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서 있던 기억이 손바닥을 스쳐갔거든요. 나도 오늘은 축하만 해야겠다. 이수빈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마음을 정리하는 법을 알고 있었고 그 대신 제대로 아파하는 시간을 늦추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그 늦춰둔 시간이 한꺼번에 밀려올 것을 알면서도요. 밤 깊은 시간 고성이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반짝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영라 차례다.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밀어붙이는데 주저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의 울음을 이익의 표로 계산하는 냉정함이 때로는 무기가 되고 때로는 올무가 되곤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 장의 메시지가 전송되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지강호였습니다. 받는 사람은 정순이. 엄마, 누나는 내가 알아서 할게. 간섭하지 마.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문장에는 자식이 어른에게 들이대는 둔탁한 칼날 같은 기세가 실려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휴대폰을 꼭 쥐었는데요. 눈물이 손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뭐지? 내가 먼저 사과해야 하나? 아니면 단단히 잡아야 하나? 어느 쪽을 고르든 다른 쪽이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며칠 뒤 카페 오픈 날이 다가왔습니다. 손님들이 첫걸음을 들이기 시작했고 커피 향이 더 진하게 번졌습니다. 축하해. 고생했어. 손에 잡히는 말들이 작은 꽃처럼 쌓였습니다. 그때 문이 살짝 걸렸습니다. 지은호가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익숙한 감촉이었습니다. 전날 자신이 조정한 그 느낌. 맞다는 감각이 손에서 마음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짧은 안도의 숨을 내쉬는 사이 밖에서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이지혁이었습니다. 그는 줄 끝에 서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첫 손님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왜요? 첫 손님은 부담스러우니까요. 둘째가 딱 좋아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초콜릿 칩 쿠키를 하나 더 얹어주며 지은호는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덜 무섭다.
하지만 드라마에서 평온은 늘 잠깐의 휴식일 뿐이죠. 그날 저녁 골목 끝에서 또 한 번 흐릿한 그림자가 길을 가로질렀습니다. 낯선 사람 셋이 서로 손짓을 주고받는 모습이 포착됐고 조금 뒤에는 그들이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러나 누군가는 그 장면을 분명히 봤습니다. 이상철이었습니다. 그는 그 길을 천천히 걸어가며 바닥에 떨어진 작은 금속 조각을 주웠습니다. 뾰족한 모서리가 있었고 누군가 서둘러 떨어뜨리고 간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이상철은 조용히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누군가가 판을 다시 깔고 있구나. 그는 입술을 지그시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이지혁은 혼자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메모가 들려 있었는데요. 그 메모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호를 지킨다. 그는 자신에게 그 문장을 수없이 다시 읽어 들려주었습니다. 지킬 수 있는 말만 하자고 수없이 다짐해 온 사람이었거든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박성재. 지혁아, 혹시 오늘 시간 되냐? 무슨 일인데? 아무 일도 아니면 좋겠는데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가 않아서. 두 사람은 오랜 친구였습니다. 때로는 서로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해도 서로의 표정에서 위험을 먼저 읽어내는 사이라는 뜻입니다. 만나서 앉자마자 성재가 말했습니다. 회사 안에서 흐름이 이상해. 내가 들어온 뒤로 사소한 문서들이 이상하게 늦게 도는 느낌. 그리고 누군가 내 그림을 아주 고의적으로 흉내냈다가 지웠더라고. 갤러리 창고에서. 앵무새는 칭찬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고의적이면 위협이지. 맞아. 그래서 네가 먼저 떠올랐어. 너는 위협을 만들어내지 않고 위협을 먼저 알아채는 사람이니까.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호 주변도 조심해야 해. 왜? 내가 아끼는 사람 그리고 누군가의 표적. 고난이 한 사람에게 겹치면 세상은 늘 그 사람부터 시험하더라. 말은 무거웠지만 듣는 동안 두 사람의 눈빛은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서로의 말을 믿는 사람들끼리는 무거운 말도 어깨에 공평히 얹히기 때문이겠죠. 밤이 더 내려앉아 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가로등이 깜빡이고 고요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지강호가 골목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낯선 두 남자가 서 있었고 뒤에는 조심스레 주변을 살피는 또 다른 그림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지강호는 막 손을 들어 신호를 주려던 순간 자신의 오른쪽에서 낮은 기침 소리가 났습니다. 이상철이 서 있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마치 원래부터 거기 서 있었던 사람처럼. 길은 네가 연다고 해서 길이 되는 게 아니다. 이상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이 지나가줘야 길이 된다. 지강호는 잠깐 멈칫했지만 곧 비웃었습니다. 아저씨 왜 자꾸 제 길에 서요? 내 길이 아닌 길이니까. 누나가 잘 되는 걸 왜 다들 당연하게 받아요? 전 언제까지도 그림자여야 합니까? 그림자라서가 아니고 그늘을 택해서 그렇다. 말과 말 사이로 바람이 흘렀습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 빠르게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지혁이었습니다. 뒤이어 박성재도 숨을 고르며 나타났습니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조합이 같은 방향으로 서서 지강호를 바라봤습니다. 지강호가 짧게 웃었습니다. 형도 그 형도 다 누나 편이죠. 사람 편이지. 이지혁이 대답했습니다. 내 동생 편. 박성재가 덧붙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지강호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누나 편과 동생 편 사이에 생기는 아주 작은 틈. 그 틈은 아주 때늦은 따뜻함을 데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따뜻함이 모든 걸 바꾸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때 골목 저편에서 사이렌 소리가 겹겹이 밀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제각기 한 번씩 뒤를 돌아봤습니다. 지강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하고 천천히 물러났습니다. 동행하던 그림자들도 조용히 흩어졌고요. 남겨진 공기는 묘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이상철이 한참을 서 있었다가 금속 조각 하나를 바닥에서 집어들었습니다. 며칠 전 주머니에 넣었던 것과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이건 내가 갖고 있겠다. 그는 조용히 말하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누군가 그 조각이 없으면 다음 계획을 수정해야 하리라는 걸 이상철은 어쩐지 알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날 밤 늦게 지은호는 알람을 끄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운데도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어제와 오늘 그 전에 며칠이 한꺼번에 머릿속에서 재생됐습니다. 골목에서의 공포, 엄마의 침묵, 강호의 그림자, 이지혁의 차, 박성재의 그림, 이수빈의 웃음, 영라의 눈빛, 그리고 상철의 목소리. 여러 개의 조각이 마치 따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이상하게도 문손잡이 하나가 그 조각들을 묶는 고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손에 잡히는 감촉, 문을 천천히 닫아달라는 한 문장, 그리고 그 사이로 드나드는 사람의 온기. 내가 지금 붙잡아야 하는 게 뭘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간단했는데요. 어려웠습니다. 내 편부터 만들자. 그는 휴대폰을 들어 메시지를 썼습니다. 엄마, 내일 아침 같이 밥 먹어요. 얘기해요. 문장을 보냈습니다. 읽음 표시가 바로 뜨지 않았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다음으로 또 하나의 메시지를 썼습니다. 선배, 내일 문고리 한 번만 더 봐주실 수 있어요? 보내기 버튼을 누르자마자 답장이 날아왔습니다. 그럼 천천히 닫히게 짧은 문장이었는데요. 이상하게도 그 문장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등을 토닥여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멀리서 누군가가 골목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누군지는 알 수 없었지만 걸음은 빨랐고 자세는 낮았습니다. 지은호는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습니다. 천천히 닫아달라고. 속으로 한 번 더 되뇌고 조심스럽게 커튼을 붙잡아 아래까지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오기 직전에 그 짧은 시간에 두 통의 메시지가 거의 동시에 발송되었습니다. 하나는 박성재에게서 박진석에게로. 아버지, 오늘 회의 안건을 하나 더 올리겠습니다. 불필요한 거칠애를 줄이고 본질에 투자하자는 제안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강호에게서 자신에게로. 보냈다 지웠다를 반복하던 문장 대신 아주 간단한 문장. 멈출 수 있을까? 그 문장은 누구에게도 전송되지 않았지만 그 밤 지강호의 손가락은 오랜만에 멈춰 섰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사람들은 다시 각자의 삶으로 걸어갔습니다. 지은호는 카페 문을 열며 첫 숨을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커피 향이 폐 깊숙이 들어왔고 뒤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이지혁이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첫 손님 할게요. 부담스럽다면서요. 오늘은 일부러 부담을 지고 싶어서요. 왜요? 누군가의 하루를 같이 들어 올리고 싶어서. 그들의 웃음이 문턱을 넘었습니다. 문은 천천히 닫혔고 표지판의 문장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골목 바깥 아주 먼 곳에서 또 다른 발자국 소리가 아주 조용하게 방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아직 열리지 않은 비밀, 아직 쓰지 않은 메시지들이 서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상하게도 그 아슬아슬함 속에서 사람들은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손잡이를 바꾸어 달아놓더라도 다음번엔 먼저 손끝으로 확인하겠다는 결심 같은 것 말입니다. 그날 저녁 상철은 집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주머니 속 금속 조각이 둔탁하게 만져졌습니다. 그는 문득 뒤를 돌아봤는데 멀리서 누군가가 그를 보고 서 있었습니다. 누구인지는 어둠이 삼켜버렸는데요. 이상철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었습니다. 속으로 한 문장을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천천히 닫자. 그렇게 문을 닫는 사이 바깥의 바람이 한 번 더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번엔 어제보다 덜 차갑게요. 바람은 언제나 스쳐 지나가지만 흔적은 남습니다. 누구는 지키려 하고 누구는 빼앗으려 하고 또 누구는 무너뜨리려 하죠.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가족이라는 이름은 끝내 무엇을 선택할까요? 화려한 날들 다음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